3D Max에서 우리가 3D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나 써봤어요. 그죠? 라인과 서피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한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연습을 더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운동화 같은 경우는 크로스 섹션과 서피스 명령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운동화 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운동화 끈은 라인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자, 라인을 보시면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라인 명령어를 보시면 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렌더링에 보시면 Enable Render, Enable Viewport를 체크하면 이렇게 선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서브 오브젝트를 벌텍스로 옮겨서 여기에 베이저 곡선을 줘버리면 얼마든지 곡선 표현 혹은 이런 선 표현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끈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 조각조각 만들어서 3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업하고 3D 맥스하고 비교하기에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거예요. 스케치업은 거의 직선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지원한다면 3D 맥스는 완전한 곡선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동안 비교해 봤지만 스케치업과 3D 맥스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치수요. 그죠? 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3D 맥스는 치수에 얽매이지 않고 많이 자유롭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모델링한 것처럼 맥스는 비례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례감이 좋아야 돼요. 비례감이 좋으려면 그러니까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물을 옆에다 놓고 자꾸 보셔야 돼요. 모델링 할 때 실물을 놔야 돼요. 예전에 이제 같이 있었던 팀은 항상 이 모니터 위에 피규어를 한 서너 개 정도 올려놓고 그 피규어를 모델링 했었어요. 똑같이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팀이 결국은 그 팀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MBC의 그 사이버 캐릭터 해가지고 나잘란 박사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거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 했던 팀이 그런 팀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모델링해요. 수업하고 그리고 와서는 앉아서 계속 모델링만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질려요? 그랬더니 하면 할수록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만들다 보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많이 모델링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스케치를 해보세요. 손으로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뼈다만 가지고 사람 그려봤잖아요. 이제 거기서 살이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돼요, 실력이. 자, 오늘은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를 공부할 겁니다. 요 내용인데, 익스트루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3D Max에 익스트루드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조건, 폐쇄된 도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꼬이면 안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CAD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자, 먼저 사각형을 좀 그려봤습니다.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각형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넛도 좀 그렸고요. 자, 형태들을 이렇게 몇 개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명령어가 뭐냐면 바로 익스트루드입니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익스트루드 써봤죠, 그죠? 자, 선택을 하고, 단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여기에 amount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이 값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혹은 숫자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그먼트가 뭐냐면 여기 시작부터 해서 여기 끝까지의 요 중간 단계를 말합니다.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요 세그먼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중간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세그먼트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세그먼트가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한번 세그먼트까지 넣어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세그먼트의 필요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선 안 나와요. 여기에 어떤 수정을 가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밴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밴드요. 여기 있네요. 구부리기란 뜻입니다. 도형을 이렇게 구부릴 때 쓰는 명령어가 밴드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앵글 값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자,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구부러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밴드의 모습은, 기즈모의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구부러진 게 아니고 직선이잖아요. 중간 단계가 없어서 그래요.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익스트루드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 세그먼트를 줄 건데요. 자, 세그먼트를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간 단계에 따라서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세그먼트 값이 많으면 부드럽게 밴딩이 일어날 거고, 세그먼트의 수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밴딩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적당한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보통 세그먼트의 숫자는 5에서 6 정도를 사용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계산해야 될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버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그먼트가 많아지면 당연히 퀄리티는 좋아져요. 당연히 퀄리티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퀄리티 좋은 것만 따지면 면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컴퓨터 가져와도 버티지 못합니다. 너무 퀄리티가 낮지 않은 정도로 그리고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캐핑이라고 나옵니다. 뚜껑이요. 시작하는 부분의 뚜껑, 끝나는 부분에 대한 뚜껑. 여기 엔드 캐핑만 볼까요? 캡엔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Generate Mapping Coordinate라는 항목입니다. Generate가 생성시키다 라는 뜻이죠. Mapping Coordinate, 매핑 좌표란 뜻입니다. 얘는 항상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요 맵 코디네이트를 켜 놓는 게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박스라든지 스피어라든지 실린더라든지 얘네들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트가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가 생성하다란 뜻이죠. 만들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매핑 좌표입니다. 여러분들 매핑 코디네이트가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스케치업에 보면 텍스처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텍스처예요. 텍스처를 이용해서 불러드린 이미지의 위치를 맞췄잖아요. 여기서는 매핑이라고 합니다. UVW 맵이라고 해요. XYZ 맵입니다. 그걸 매핑 코디네이트, 매핑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매핑 좌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체크해놔야
자동으로 알아서 매핑 좌표를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뭐 중간에는 다 필요 없겠지만은 적어도 요 매핑 코디네이트는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 매핑 코디네이트는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뭐 사각형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똑같이 돌출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도넛은 어떻게 돌출될까요? 도넛은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이 구멍난 형태, 이렇게 안쪽이 구멍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라인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라인을 가지고 도형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된 도형.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동 툴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이동. 자,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 보시면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보이시나요? 인스턴스까지는 아니다. 레퍼런스까지 다 설명했네요. 그죠? 카피 쓸 겁니다. 인스턴스 레퍼런스 쓰시면 안 돼요. 카피를 쓸 거고, 여기 넘버 오브 카피 보이시나요? 네, 어레이 개수입니다. 어레이 개수요. 자, 3개.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3개 복사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네. 두 번째 거는 아래 손을 그냥 지운 거예요. 그쵸. 세그먼트를 통해서 그냥 지워버린 거죠. 네. 자, 다 하셨나요? 네. 문자를 하나 써볼까요? 텍스트. 바로 여기다가 문자를 쓰시면 돼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자, 문자를 하나 써보시죠. 베벨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베벨이요. 여기 보시면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베벨이 있고 베벨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베벨이요. 뭐냐면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혹은
각지게 잘라주는 모델링을 해주는 게 베벨입니다. 베벨 명령어를 주시면은요, 이렇게 스타트 아웃라인, 하이트 높이, 그 다음 아웃라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스타트 아웃라인 바깥쪽 테두리 주기, 테두리 주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그냥 0으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여기 레벨 1부터 높이 쭉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웃라인을 조금 안쪽으로, 아니다, 여기 그냥 0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대신에 레벨 2를 체크하고 이렇게 조금 올리시면 됩니다. 자, 조금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주면 안쪽으로 깎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레벨 2를 이용해서 조금 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자, 사선으로 이렇게 각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각지게 처리하는 거, 이걸 베벨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파라미터에 보시면 여기 라이너 사이드가 있고 커브 사이드가 있습니다. 커브 사이드를 놓으면은요, 여기가 곡선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었는데요. 자, 그 밑에 보면 세그먼트 있죠. 이 세그먼트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그먼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짝 각이 진 거, 곡선이 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베벨입니다. 베벨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링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인프로브드가 있고 클래식이 있습니다. 클래식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파일을 내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거 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돌출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라인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돌출하길 원해요. 그래서 선택하고 제가 스무스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길 원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 보시죠. 선을 그려 보시면 돼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픽 프로파일을 통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파일대로 이렇게 단면이 프로파일대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프로파일입니다. 참고로 프로파일은 윤곽이란 뜻이죠. 윤곽이요. 전체의 윤곽을 만듭니다. 베벨 프로파일, 윤곽을 만들어서 돌출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탑뷰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프로파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간 겁니다. 자, 지우시고요. 281쪽에 레스요. 281쪽에 레스입니다. 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레스를 번역을 하면 선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선반? 여기 이렇게 그 주방에 가면 이렇게 나온 걸 선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반 말고 기계가 있습니다. 선반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 레스입니다. 기계 모양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선반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길거리 가다가 보면 이런 선반을 돌리는 기계가, 그러니까 이런 기계로 어떤 쇠를 깎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모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쇠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고 얘로 칼날을 갖다 대요. 회전하는 도구에 칼날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랗게 만들어지겠죠. 그게 선반입니다. 대체적으로 동그란 물체, 동그랗게 생긴 물체를 만들 때 쓰는 그 기계가 선반이라는 기계입니다. 쇠를 깎을 때 쓰는 기계예요. 이걸 선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선반이라는 레스 선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요, 의역을 해야 됩니다. 회전 도형이요. 도형을 회전시켜서 그 형태를 얻어내는 것. 오토캐드에 제가 명령어를 익스트루드하고 그 다음에 레볼브하고 두 개를 알려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얘가 돌출이고 얘가 회전이었습니다. 이 레스가 레볼브입니다. 레볼브가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우리 모델링 할 때요, 이거 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요거 할 때 레볼브 썼어요. 요만큼 그려가지고 회전. 요거 할 때 레볼브 썼어요. 여기서는 맥스에서는 레스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자, 제가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제가 모델링 할 때 탑에서 하라 그랬죠. 그죠? 탑에서 하면 어떤 일이 발生? 탑에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레슨은 어떨까요? 탑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죠. 레슨은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돼요. 탑에서 만들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볍게 종이컵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종이컵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종이컵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끝에 아크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시작, 끝. 자, 이런 식이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 반드시 어태치를 해야 돼요. 반드시 어태치를 해야 돼요. 선택하고 어태치. 그래서 선 선택하고 호 클릭하고 반드시 어태치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벌텍스를 가지고 여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붙여야 되겠죠. 자, 근데 웨일드 명령을 쓰는데 웨일드 0.1mm 되어 있고 오토매틱 웨일드를 체크하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6mm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붙어버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쭉 드래그해서 벌텍스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붙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호하고 붙여 놓으시죠. 요 선은 이렇게 여기가 높게 있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좀 내려 보겠습니다. 적당히. 정점도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겠습니다. 요런 모습이네요. 자, 요 라인의 위치를 적당히 맞춰 놓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플라인 명령어에 보시면 아웃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요거 아웃라인이에요. 아웃라인 이렇게 드래그하면 명령어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지죠. 또는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값을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께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얘도 안쪽으로 쭉 집어넣고 다시 한번 얘도 아웃라인. 자, 이렇게요. 자,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시죠. 도형이 현재 2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도형을 따로따로 회전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 이 상태로 가면은요, 요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면으로 나옵니다. 모델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기억나시나요? 불린? 불린 쓰면 됩니다. 선택하고 여기 합집합에 불린 그리고 클릭하면 자, 도형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도형을 합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작업하려면 뭘 꺼야 돼요? 이거 서브 오브젝트 꺼야 돼요. 그죠? 서브 오브젝트 꺼야 됩니다. 자, 얘가 1, 2, 3이라 그랬어요. 그죠? 알파벳 1, 아니 숫자 1, 2, 3. 3번 한 번 더 눌러주면 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스. 자, 레스. 그러면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 보시죠. 전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유를 살펴볼게요. 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회전하는 축의 위치요. 지금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아니냐면 얘 입장에서는 요 아이콘 보이시죠? 엑시스 축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회전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레스. 자, 이렇게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여기죠. 자, 이렇게요.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회전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맞추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레스를 눌러보면 여기 엑시스가 나옵니다. 엑시스가 축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안쪽에 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 보시면 회전되는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안쪽 방향으로. 자,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 축을 움직여 보세요. 여기 엑시스 누르고 서브 오브젝트에서 엑시스 누르고 축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얼라인이요. 얼라인이 정렬하기란 뜻이잖아요. 미니멈, 센터, 맥시멈 이렇게 있습니다. 미니멈이 최소, 센터가 가운데, 맥시멈이 최대란 뜻입니다. 미니멈 최소, 센터 중간, 맥시멈 최대란 뜻입니다. 이거 읽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기 상태일 거란 말이죠. 이 도형, 즉 다시 말해서 이 도형 있죠. 이 도형에서 지금 플러스 방향이 여기죠. 맞나요? 그러면 이 도형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쭉 가는데 여기 이상 갈 수 있나요? 없죠. 여기가 맥시멈. 다시 쭉 갑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죠. 근데 이쪽 방향이 어디예요? 마이너스죠. 요 축을 읽으시면 돼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도형의 끝부분 여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다시 한번 볼까요? Y축 방향으로 보면 여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 이해되셨나요? 플러스 방향인데, 플러스인데 이 도형이 여기가 끝이죠. 그죠? 여기가 맥시멈. 자, 여기가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가 끝이죠. 여기가 미니멈. 이해되시나요? 이거 굉장히 단순해요. 해당 도형의 플러스 방향의 제일 끝이 맥시멈, 마이너스 방향의 제일 끝이 미니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레스. 자, 지금 피봇 요 축의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센터를 누르면 이렇게 중간으로 갑니다. 중간으로 가요. 미니멈 그러면 끝으로 갑니다.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맥시멈 그러면 저쪽 끝으로 가게 됩니다. 미니멈, 센터, 맥시멈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멈을 택해야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여기 다이렉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이렉션, 방향이요. 자,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기,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기. 자, Z축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Z축 방향으로 회전하기. 또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찾으셔야 돼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Y축 방향의 미니멈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군요. 자, 근데 문제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죠. 위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봐도 여기 중간에 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밑에서 보면 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심축에 면이, 그러니까 중심축에 이렇게 있으면 단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축에 이렇게, 축에 요게 축 부분이잖아요. 축에 여기 이 라인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그먼트, 저기 세그먼트의 개수만큼 라인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면이. 그래서 여기가 깨진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 웨일드 코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코어가 핵이란 뜻이에요. 핵. 중심축,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웨일드, 용접하겠습니다. 라인이 세그먼트 개수만큼 모여 있단 말이에요. 모서리 엣지가 세그먼트 개수만큼 16개가 중심축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웨일드 코어를 해줘야 여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슨은 반드시 웨일드 코어를 해주셔야만 완성이 됩니다. 여기 디그리라고 보이시나요? 각도. 쭉 보시면 이렇게 0도부터 쭉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 선 보이시나요? 얘가 중심축이요. 여기 나와 있던 요 중심축이요. 센터 그러면 중간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미니멈 그러면 끝단으로 간 거 보이시고요. 맥시멈, 센터, 미니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하는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와인잔이요. 와인잔이요. 자, 라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정점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와인잔을 모델링 할 거니까 와인잔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 보시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요 커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커브를 그렸고요. 그 다음 다시 얘를 베이지어로 바꾼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아웃라인으로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아웃라인으로 제가 테두리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봤습니다. 자, 아웃라인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원래는 없지만 제 마음대로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리파인 명령을 이용해서 정점을 몇 개 더 추가할 겁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자, 이렇게요. 손잡이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갔냐? 선택하고, 자, 정점 뺐습니다. 그 다음 스무스로 고쳤고요. 그 다음 여기 정점 제가 스무스로 바꿨습니다. 다시 베이지어로 바꿔서 제가 조금 더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라운드가 들어가 있죠.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점 선택해서 필렛.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 처리는 다 됐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다 됐네요. 여러분들도 모델링을 해보시죠. 이렇게 쉐입을.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다 줘야 될 게 회전도형, 즉 레스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레스. 그러면 물체가 회전하는데 중요한 점은 뭐가 안 맞는다고요? 중심점이 안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 맞추는 게 누구라고요? 여기는 얼라인, 미니멈 센터 맥시멈을 통해서 맞추라고 했습니다. 자, 미니멈. 자, 그럼 Y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근데 하나 더 체크해야 되죠? 다행히 여기 체크되어 있네요. 웨일드 코어. 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체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자이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근데 제가 팔각형으로 생긴 Y잔을 만들고 싶어요. Y잔이 이렇게 팔각형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팔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팔각형이 될까요? 단순해요. 여기 세그먼트 있죠. 세그먼트가 8개면 돼요. 그러면 팔각형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세그먼트가 중간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16개의 면이 만들어져라 이런 뜻인데, 내가 8개만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팔각형 잔이 되는 거죠. 그럼 참 아쉬운 거는 이 아래쪽까지 전부 다 팔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스무스를 꺼버리면 맨 아래, 자,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트 주고 스무스를 꺼버리면 이렇게 각진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스무스 켜면 그래도 곡선이 살아있죠? 끄면 각이 진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레스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퍼스펙티브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근데 180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8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선이 다시 겹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반이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의 반인 거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반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생각한 거에 반을 자른 다음 거기서 다시 반을 지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팔각형 소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반의 모습을 만들어야죠. 자, 라인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태치 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어태치. 자, 스플라인에서 아웃라인을 줍니다. 얘도 아웃라인을 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부분 겹쳐 있죠? 겹쳐진 부분은 어떻게 쓴다고요? 불린으로 결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레스. 회전해야 되는데 지금 축에서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미니멈, 센터, 맥시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니멈 버튼 누르고 각도를 주면 자, 원형 소반이 만들어진 거죠. 이건 원형이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팔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를 8개로 주어버리면 팔각형 소반이 금방 만들어지겠죠. 더욱이 여기 스무스를 빼버리는 겁니다. 가운데 웨일도 고아주시고, 그래야 이렇게 팔각형 쟁반 소반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사과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벌텍스를 베이저 코너,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스무스로, 그 다음에 확대해서 여기도 여기 됐네요. 한 요 정도면 되겠네요. 여기는 베이저로. 그러면 사과의 반쪽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반쪽이 아니고 반의 반쪽인 거죠. 그죠? 4분의 1쪽. 그 다음 레스. 역시 미니멈. 자, 그럼 사과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쇼 레졸루트를 켜놓고 얼마든지 우린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베이지어로 바꾸신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사과의 모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과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그먼트가 8개니까 16개로 늘려줘야 좀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겠군요. 이렇게. 자, 사과 꼭지를 만들고 싶어요. 사과 꼭지. 우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과 꼭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중간 단계? 네,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레스. 자, 미니멈.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중간 단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라인에다가 여기 중간 단계를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를 추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곡선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이 선과
이 선을 곡선으로 만들면 중간 스텝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린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을 추가하면 돼요. 점을 추가하면 돼요. 리파인으로 이렇게 정점들을 추가하면 중간 단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단계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간 단계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린 또 뭘 배웠냐면 밴드라는 걸 배웠어요. 구부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밴드를 줍니다. 자, 밴드. 자, 방향이 틀어졌네요. 자, X방향으로 줘볼까요? X방향 아니고 Y방향. 자, Y방향이네요. 자, 보이시죠? 구부러지는 거. 근데 적당히 구부리고 로테이트. 자, 이동하기. 꼭지 딱 꽂아 놓으면 네. 사과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컵은 조금 아까 만들어 봤죠? 컵은 만들어 보시면 되고. 자, 사과를 이렇게 꼭다리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례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레스를 쓸 때는 어디서 쓰라고요?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탑뷰 아니라 그랬어요. 회전하기 때문에, 도형이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해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렉탱글 제가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 벌텍스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 겁니다. 뭘 만들 거냐면 캔이요, 캔.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윗부분이. 그러니까 정점이 하나, 두 개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파인 정점 하나, 두 개. 자, 내려주고요. 자, 요렇게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가볼까요? 그냥 이렇게. 대신에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위로 올려 봅시다. 자, 위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 아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하나, 둘, 세 개면 좋겠고요. 뭐 두 개도 좋고, 세 개. 자, 리파인. 하나, 둘, 세 개. 자,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온폭 들어갔죠? 압력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온폭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필렛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렛. 자, 베이지어로. 그래야, 여기도 베이지어로. 그래야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대략 이런 모습. 자, 그 다음에 세그먼트에서 여긴 지우고, 얘도 두께가 있죠. 그러니까 스플라인의 아웃라인에서 두께를 조금만, 그리고 레스. 자, 미니멈.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서 콜라 비례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벌텍스를 붙잡아다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비례를 대략 맞출 수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비례대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요, 작업을 할 때 여기가 이렇게 삐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가 삐뚤어졌단 말이죠. 이 삐뚤어진 선을 일직선으로 맞추고 싶어요. 일직선으로 내가 맞추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조금 필요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스케일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세 가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유니폼 스케일, 넌 유니폼 스케일, 그 다음 스쿼시. 이렇게 세 가지 스케일이 있어요. 유니폼 스케일은 X, Y, Z가 동시에 커지거나 동시에 작아지는 스케일을 말해요. 이건 유니폼 스케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 여기다가 구슬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스케일을 줬어요. 그랬더니 자, 스케일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동시에 커지고 동시에 작아지죠. 이건 유니폼 스케일. X축, Y축, Z축이 균일한 스케일. 이건 유니폼 스케일이에요. 자,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두 번째 있는 요 유니폼 스케일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만, 또는 Y축 방향으로만, 또는 Z축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얘는 넌 유니폼, 유니폼하지 않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XY로만, 이렇게 보시면 XY로만 움직이고 Z가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넌 유니폼입니다. 그에 비해서 맨 아래 여기는 이 스쿼시라고 하는 스케일은 뭐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최적이 일정한 스케일이요. 최적이 똑같은 스케일. 자, 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이에요. 공이 바닥에 딱 튕겨졌어요. 바닥에 딱 튕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짜부러들겠죠. 튕겨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삐죽해지겠죠. 짜부러들고 삐죽하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최적이 똑같은 스케일입니다. 이걸 스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할 때 공이 튕기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스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니폼 스케일도 아니고 넌 유니폼도 아니고 뭐 써야 돼요? 바로 스쿼시를 써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씩 해보시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케일을 줄 때 이렇게 요 안쪽의 삼각형은 유니폼 스케일,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삼각형 있죠? 클릭하면 돼요. 바뀌죠, 그죠? 바깥쪽 삼각형이 넌 유니폼 스케일. 유니폼입니다. 동시에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넌 유니폼입니다. 내가 지정한 방향, XY 방향, 또는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 이 축 방향을 붙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축 방향을 드래그 하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 바깥쪽 삼각형은 넌 유니폼입니다. 안쪽 삼각형은 유니폼이에요. 자, 하나씩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복사를 좀 몇 개 했습니다. 카피 한 3개, 4개. 자, 이렇게 몇 개를 복사해 보실까요? 이거 로테이트랑 똑같아요. 자,
자, 로테이트를 할 때도 이 피봇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각자의 중심에서 회전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중심에서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전체 선택한 거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스케일도 똑같이 적용돼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스케일인데 이렇게 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각자의 중심에서 스케일이 일어나라. 각자의 중심에서 스케일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한 것 전체에서 스케일이 일어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화면의 중심에서 스케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만 더 보죠. 자, 세그먼트에 보시면 제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세그먼트에 쭉 내려가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디바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디바이드 더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선택하고 5개 디바이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벌텍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네요. 그죠? 자, 요거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로프트요. 로프트 명령어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교재 311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로프트는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명령어냐면 패스카피요. 아니, 패스카피가 아니구나. 팔로우미요. 스케치업의 팔로우미. 그 다음에 오토캐드의 경로 돌출이요. 그게 로프트 명령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경로를 만들고 단면을 만들고 그리고 모델링 하는 거.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캐드를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캐드맥스, 포토샵 막 이런 식으로 띄워버리면 컴퓨터가 못 버팁니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P라인 4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 UCS 원점 X방향, Y방향, 서클, 반지름 100, 라인, 그 다음 트림, 절단 모서리, 자, 조인, 아니다, 피에디트, 조인, 돌출하기, 단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경로 선택하고 엔터. 경로 돌출 됐나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나요? 단면을 먼저 선택했죠. 그리고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단면 선택하고 경로 선택했어요. 자, 적어볼까요, 그럼? 캐드에서는 단면 선택 후 경로 선택입니다. 그죠? 자, 다시 이번엔 스케치업이요.
스케치업은요, 서클,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단면 선택하고, 캐드하고 선택 순서가 다르죠. 결과물은 똑같은데 순서가 달라요. 그죠? 자, 스케치업은 경로 선택 후 단면 선택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캐드하고 스케치업하고 달라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로프트도, 그러니까 로프트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경로를 선택하고 단면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단면을 선택하고 경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느 걸 쓰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3D Max에서 로프트는 제일 어려운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휙 날아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서클, 그 다음에 라인, 아래서 위로 그렸습니다. 아래서 위로 그렸어요. 아래서 위로 그렸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아래서 위로 그렸는지 위에서 아래로 그렸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시죠. 자,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죠? 로프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크리에이트 탭을 선택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건 크리에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로프트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로프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로프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로프트는 단면과 경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면과 경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컴파운드 오브젝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컴파운드 오브젝트요. 여기 아니고 여기. 지오메트리에 보시면 쉐입이죠. 얜 단면이죠. 얜 3D입니다. 지오메트리에 보시면 여기 눌러보시면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길 누르셔야 돼요. 여기에 명령어가 숨어 있습니다. 컴파운드 복합이잖아요. 그죠? 복합적인 오브젝트. 좀 복잡한 복합적인, 그러니까 쉐입과, 그러니까 단면과 패스, 경로가 복합적으로 만나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오브젝트예요.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컴파운드 오브젝트 중에 여기 로프트라고 나옵니다. 다 필요 없고요. 한 두어 가지만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기는 로프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불린이라는 명령어 있어요. 프로블린이나 요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넥트라든지 프로커터 같은 거, 요런 정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요거 프로커터보단 쉐입 머지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로프트입니다. 로프트가 여기 어디 있다고요? 크리에이트 탭에 지오메트리에 컴파운드 오브젝트 안에 로프트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지원한다고 했어요. 제가 단면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단면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 다음 로프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get pass, get shape입니다. 크리에이션 메소드에 보시면 get pass, get shape. get이라는 단어는 가져오다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가져오다란 얘기예요. 반대로 push이라는 명령어는 주다란 뜻입니다. get pass, 경로 가져오기. get shape, 단면 가져오기.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내가 뭘 선택하고 있죠? 쉐입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단면 선택하고 있잖아요. 누굴 가져와야 돼요? get pass요. get pass 누르고 선을 클릭하게 되면 형상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이거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자,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패스입니다. 경로죠? 경로를 선택했어요. 자, 로프트. 누굴 가져와야 돼요? get shape. 경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로프트는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쉐입을 만들어야 되고 패스를 만들어야 돼요. 단면을 만들어야 되고 경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단면을 선택하면 get 패스 경로를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경로를 선택하면 get shape 단면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게 편할까요? 내가 단면을 선택하고 경로를 지정하는 게 편할까요? 경로를 선택하고 단면을 지정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해봤어요. 그죠? 캐드 때도 해봤고 스케치업 때도 해봤어요. 어느 게 더 편했나요? 몰라요. 별 생각 없어요. 자, 두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두 가지 경우수를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홀을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그려보시죠. 여기는 이 서클은 그러니까 탑에서 그리시면 돼요. 탑에서 서클을 그리시고 프론트에서 홀을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럼 봅니다. 쉐입 선택하고 단면 선택하고 그 다음 로프트 get 패스 단면 위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패스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패스 위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보기에 어떤 게 조금 더 편해 보이나요? 둘 다 똑같은가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어떤 게 모양을 유추하기가 쉬운가요? 모양을 3D로 내가 3D로 만들었을 때 그 모형을 어떤 때 유추하기가 더 쉬운가요? 어떻게 해야 예상하기가 더 쉬운가요? 다시 볼까요? 단면을 선택하고 로프트 get 패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단면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다시 봅니다. 패스를 선택하고 get shape 아이고 그럼 패스 위에 그려지죠. 누가 더 유추하기가 쉬운가요? 예상하기가 더 쉬운가요? 경로를 선택하고 쉐입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예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드보다 스케치업이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캐드는 단면을 선택하고 경로를 가져와요. 단면을 선택하고 경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스케치업은 어떻게 해요? 경로를 선택하고 단면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로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단면을 갖다 놓으니까 유추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프트를 할 때는 단면을 선택하고 로프트 할 때는 경로를 선택하고 단면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추하기가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쉬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대부분 다 경로를 만들고 단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야 모델링 예상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로프트는요 원래 배 만드는 기술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배요, 배. 그러니까 고대 배를 만드는 기술에서 유래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배 중간에 이렇게 강목을 대고요. 그 다음 이렇게 횡격막으로 U자 모양으로 곡선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판을 덧댄 거죠. 이런 식으로 배를 만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경로의 U자 모양의 단면. 이해되시나요? 경로의 V자 모양의 단면. 이해되셨나요? 바로 이 고대 배를 만드는 기술에서 유래된 게 바로 로프트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바꿀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단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클을 하나 또 그리죠. 조그맣게 하나, 크게 하나. 이렇게 제가 단면을 3개를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면을 3개를 그려보시죠. 패스를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제일 큰 거 클릭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modify 탭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modify 탭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여기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별표 보이시나요? 별표. 저처럼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별표 보이시나요? 요 별표. 얘가 중요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레벨 0입니다. 100%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위치는 어떻게 잡냐면 얘한테 있어요. 위치는 얘한테 있어요. 자, 에디트 스플라인 보시면은요, 여기 버텍스에 가면 자, 퍼스트 포인트가 어딨나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에 있죠. 저 퍼스트 포인트가 로프트의 시작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로프트의 시작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퍼스트 포인트로 바꿔버리면 자, make first 그러면 시작점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 보이시나요? 시작점이 넘어와요. 로프트의 시작점이 결국은 경로의 퍼스트 포인트부터 시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개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쉐입의 경로의 퍼스트 포인트가 로프트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퍼스트 포인트를 어디다 둘 건지에 따라서 로프트가 모델링이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나오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론은 여기가 지금 시작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가 끝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로프트의 모델링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조절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로 넘어가서 보시면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면 여기 패스 파라미터 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선택하고 패스 파라미터를 봅니다. 여기가 바로 패스의 위치입니다. 0% 되는 자리에 쉐입을 가지고 오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여기를 50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별표가 중간으로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경로의 위치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경로를 바꾸면 여기 별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50%입니다. 여기다가 다시 get shape 경로를 다른 걸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조그만 거. 그랬더니 경로가 이렇게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는 원이 100이었고
중간은 50이고, 자, 끝날 때 다시 패스를 10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get shape.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단면이 3개가 들어왔습니다.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날 때. 그래서 단면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스케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스케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스케일 주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스케일을 줄 겁니다. 여기 어떻게 되나요? 반응이 안 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 반지름을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조절하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요, 여기 보시면은 뭘로 가져온 거예요? 인스턴스로 가져온 겁니다. 경로와 쉐입을, 그러니까 경로와 단면을 둘 다 인스턴스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크기를 바꾸면, 단면의 크기를 바꾸면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돼요. 같이 연동이 돼요. 스케일을 쓰시면 안 돼요.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패스잖아요. 자, 얘가 패스잖아요. 자, 패스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 패스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치약을 만들 거예요. 치약이요. 치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쭉 담아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캡이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모습으로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원, 여기도 원, 여기도 원, 여긴 타원, 여기 타원, 여기 타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보죠. 제가 서클부터 타원부터 만들어 봤습니다. 자, 타원 하나 만들었고요. 자, 다시 한번 타원을 하나 또 만들죠. 타원 납작한 거 하나, 그 다음 서클, 제가 이렇게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요, 제가 라인을 그릴 겁니다. 뭐 대략 한 이만하게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시죠. 그릴 때 퍼스트 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왼쪽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겁니다. 이 부분이 치약 입구 쪽이고 여기가 치약 꼬리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패스 선택하고, 자, 로프트 get shape 조그만 원 클릭. 그러면 이제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한 10%, 자, 패스를 10%까지 보낸 다음에, get shape. 똑같이 원 한 번 더. 10%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11%의 타원. 그 다음에 90%의 찌그러진 타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